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상승 후에 중심선 첫 붕괴가 되었어요. 원래대로 따지면 본격적인 스타트는 이제 9월부터 됐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주면서 상승 흐름을 탄 시점은 10월 초 정도가 됩니다. 여기부터.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면 A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된 이후에 조정이 끝난 시점에서의 전환 시점을 좀 보는 거고요. B는 본격적으로 올라간 자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스타트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무너진 적이 없었냐면 중심선이라는 라인을 깬 적이 없었는데 오늘 종가로 이게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초록색으로 좀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 지금 초록색이 중심선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단 한 번도 이탈 없이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오늘 아침을 보니까 종가로 붕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그 이번 주 녹화 방송 올린 것 중에서 우리 왜 1단계 비트코인이 2단계, 3단계 있는데 1, 2단계는 무너졌다. 3단계 남았다 했잖아요. 이미 여기까지 오늘 종가로 무너졌습니다. 확정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단계까지 무너졌으면 앞으로 더 빠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락하는 거를 더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예요. 오늘 종가로 또 무너졌으니까,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2주에서 길면 한 달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분이 끝나고 상승으로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는 단기 반등을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상승이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 주는 거. 이런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단기간에 돌아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그게 이제 2주에서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내역을 한번 볼까요? 그럼 얘도 지금 중심선을 안 깨다가 처음 깼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다시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에 또 문제가 됩니다. 깼는데 다시 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코인 시장에서 중심선은 한 번 붕괴로 여러 번 타격을 줍니다. 여러 번 타격을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살려놔도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근 것만 좀 볼게요. 아마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중심선을 깨지 않고 상승세 쭉 주다가 어디서 깨졌냐면은 이 지점에서 첫 이탈이 나왔습니다. 깨고 나서 이틀 만에 반등을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살아나서 이제 가나 싶지만 결국에는 다시 중심선을 또 깨버리고 다시 올라탔는데 세 번째 붕괴부터 시장이 많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잠깐 반등은 나오지만 어떻게 못 간다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 상승 시세를 주다가 23년도 이제 4분기 때죠. 여기도 이 구간을 보면은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가 깬 시점. 여기 이제 이탈이 됐죠. 첫 이탈이 되었는데 첫 이탈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살려놓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붕괴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기간이 발생을 한다 그래도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해요. 길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패턴은 항상 동일해요. 이 중심선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좀 달려있다? 시간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그래서 23년도 초에도 마찬가지로 반등 주고 깼다가 올려놨지만 결국에 이제 무너지는 쪽으로 그죠?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자체나 하락 쪽으로 봤을 때 확률이 거의 90% 이상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여기서도 중심선 깨고 나서 다시 반등 살려놨지만 결국에 무너지는 케이스로 다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한 4군데, 5군데만 봐도 과거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중심선이 무너졌다 해서 이제 뭐 더 하락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은 하는데 문제는 중기 이평선까지 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 선이 중기 이평선 자리인 건데
여기를 깼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 겁니다. 오늘부로 조건 성립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또 얘도 반등을 줘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재차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자리가 중기 이평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잘 버티더라도 1억 4천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라는 구조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내려온다고 하면 반등 주고 만약에 제대로 못 간다 했을 때는 1억 3천까지 빠질 수 있는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밀렸었던 하락폭이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네, 똑같습니다. 이거 하락폭이나 얘 하락폭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적진 않죠. 마이너스가 보통 한 10% 정도 될 건데 10% 하락이 더 나올 걸로 봐야 되기니까 아마 이번에 같이 올라갔었던 알트코인들하고 일부 메이저 코인들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그렇게 보여지고 일부 코인들은 알트코인들은 지금 좋아요, 시세가.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지금 비트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이번 주 약세,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세로 좀 잡히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중장기 포지션은 되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되면 알트 시장이 한번 전체적으로 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과거의 흐름과 좀 다르게 별도로 움직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가 꼭 가야지 알트가 가줬는데 코인 역사상 이 약속을 깨버릴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여전히 비트코인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상승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많이 높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지. 나쁜 거랑 못 가는 거랑은 이제 다른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만약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 1억 6천을 다시 온다 그래도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10%는 되겠지만 저게 사실 되게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 폭탄이 쏟아진다든지 자꾸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자꾸 투하되는 물량이 많아질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미리 꺾였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알트코인들의 새로운 좀 파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파트를 25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늦어봐야 뭐 1일에서 한 2분기 정도면은 모든 시장 라인이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난다는 거는 불장도 다 나올 거고 비트코인도 갈 때까지 가고 알트코인들도 갈 때까지 갔다가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을 신경 써서 대응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일부 코인들은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뭐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 대비 조정이 3분의 2까지 거의 다 빠졌다가 이제 반등인데 그냥 일시적인 반등들이 다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가서 오늘까지 추가로 가고 있는 애들은 스테픈만 딱 정상적으로 제일 강세로 가고 있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그냥 순환 코인들이에요. 스테픈은 유일하게 매직 구조가 어제 그 상단 라인에 올라왔던 코인들 중에서 제일 강하게 잡혔던 코인인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스테픈도 단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단기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물량이 또 뒤집어져서 투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급등은 강하지만 투하될 걸 또 한번 감수를 한다면 단기 포지션에서 주의를 좀 해야 되고 만약에 내년까지 1, 2분기, 2분기까지 좀 넉넉하게 보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끌고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스틴달러처럼 못 가고 이제 여 밑에서 조금 반등을 깔짝하고 있는 애들조차도 스테픈 코인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번에 너무 잘 갔었던 리플이나 이런 코인들이 있죠. 이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잘 갔는데 이런 코인들 부럽지 않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여유를 갖고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마지막 최종 라스트. 그럼 알트코인들은 전체적으로 내년 초까지 봤을 때는 긍정인데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선을 깬 현 자리에서 중기선까지 내려오는 이 공간까지는 얼마든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근데 혹시라도 중기선을 건들게 돼서 이번처럼 붕괴가 돼버린다고 하면 상당한 타격이 나올 수 있어요. 중기선은 기간 자체가 최소 6개월 이상짜리 타격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빠지면서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마지막 수급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초기 수급선, 여기는 지금 마지막 수급선인데 이게 잘라지는 순간 그 공간까지의 갭이 상당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코인들 반등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빨리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시간 끌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비트코인이 시간 끌 동안에 왔다 갔다 반등도 나와주면서 다시 눌려주면서 중기선을 최대한 시간 끌어줄 때 알트코인들 시세가 연초에 강세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들과 비트코인을 좀 비교해 가면서 중기선을 건들고 있는지, 중기선을 깨지 않는 조건에서 내 코인을 어떻게 할 건지, 깨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